일본 홈쇼핑의 전설이라 불렸던 그녀.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냉혹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상사는 또다시 비수를 꽂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대가 바로 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낯선 땅 한국에 온 그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과 감동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저는 일본 최고 인기 홈쇼핑 채널의 간판 쇼호스트 히나타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켜지자 저는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리미엄 미용기기는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손끝이 자연스럽게 제품 위를 스치며 설명했죠. 이 미용기기의 모든 기능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어떤 다크에서 보여줘야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어떤 표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단 30분만 사용해도 피부가 한층 더 탄력 있어져요. 자, 이렇게 얼굴 라인을 따라 생방송 중에도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화면 한쪽에 표시되는 재고 수량이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죠. 2시간 방송 동안 완판. 또다시 제가 해낸 성과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나카 부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히나타 씨, 수고했어. 그런데 말이야. 부장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분명 칭찬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제안했던 기능성 베개 세트 말이야. 켄지가 정말 훌륭하게 발전시켰더라고. 제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기능성 베개 세트. 제가 몇 달 동안 밤잠을 설며 기획했던 그 아이디어였어요. 인체공학적 디자인, 맞춤형 경도 조절, 수면 자세 분석까지. 모든 디테일을 제가 완성했던 프로젝트였죠. 켄지 씨가요? 그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 내일 임원진 앞에서 켄지가 발표할 예정이야. 다나카 부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켄지를 키워낸 것처럼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켄지가 멀리서 이쪽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죠. 히나타, 미안해. 부장님이 갑자기 맡겨주셔서 말이야.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언제나 켄지의 이름으로 바뀌어 버리곤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봤지만 모두 급하게 시선을 피했죠.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말이에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제 마음과 똑 닮아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제 노력과 재능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능성 베개 세트에 대한 제 기획안을 다시 꺼내봤어요. 꼼꼼하게 적어놓은 메모들, 시장 조사 자료들, 소비자 니즈 분석까지.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었죠. 내일이면 켄지가 임원진 앞에서 이 모든 걸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그저 지켜만 봐야 하겠죠. 히나타, 정말 괜찮아? 얼굴이 완전 창백해 보여. 아카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릴 적 친구 앞에서도 제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저희는 시부야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주말 오후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는 달리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사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카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챘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정말 심했어. 제 아이디어를 완전히 켄지 이름으로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카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히나타,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왜 자꾸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죠. 아, 맞다. 이거 봐봐. 아카리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대단하다더라고.
이 영상 좀 봐. 화면에 한국 여성이 나타났어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셀프 네일 아트 키트를 소개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젤 네일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직접 발라볼게요. 그녀는 시청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실시간으로 네일 아트를 시연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과 칭찬이 쏟아졌어요. 와, 정말 예뻐요. 저도 따라해볼래요. 언니 최고.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여성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만의 개성과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봐봐. 저 언니 완전 자유롭게 하잖아. 일본이랑 완전 다르지? 아카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여성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색깔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 한국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 크대.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화면을 넘기며 아카리가 여러 영상을 보여줬어요. 간편식 밀키트, 반려동물용 장난감, 친환경 생활용품까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히나타,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아니, 너라면 저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카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한국에 가서 새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 거기서라면 내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언어는 배우면 되고 문화 차이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일본 쇼호스트의 섬세함과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나면 완전 대박일 것 같은데 아카리는 이미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회의실에서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해외 시장 조사가 시급해. 특히 한국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한국이라고 했죠? 누군가 한국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해와야 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 동향이랑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고. 다나카 부장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히나타, 내가 가는 게 어떨까? 단순한 자료 수집이니까 부담 없을 거야. 켄지가 옆에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뭘 배워올 게 있겠어요?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는 거 아닌가요? 다나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대단한 업무는 아니야. 그냥 시장 분위기나 파악해서 보고서 써오면 돼. 그들은 저를 단순한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다나카 부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분명 나중에 제가 수집한 정보를 또 켄지의 성과로 만들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더욱 놀랐어요. 사람이 많아 붐볐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비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배려가 여기서는 살아있었거든요. 첫날 저녁, 명동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온 여성 손님인 저를 보고 사장님이 직접 다가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이 자리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옮겨드릴까요? 창가에 조용한 자리를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코트를 벗는 제 모습을 보고는 옷걸이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일본 분이시구나. 한국 음식 처음이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심지어 한국어 발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더욱 인상 깊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계셨는데 20대 청년이 선뜻 다가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젊은이들이 참 착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배려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홍대, 강남, 잠실까지 돌아다니며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간편식 밀키트를 가져왔어요. 여성 진행자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에서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그 억압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밀키트는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어요. 바쁜 직장인들도 집에서 맛있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자신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성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이렇게 당당하게 어필하다니. 지금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 아이가 먹어도 괜찮냐고 하셨죠? 당연히 괜찮아요. 제가 직접 아이들 먹여봤는데 정말 잘 먹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언니 최고예요.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음에는 뭘 개발하실 거예요? 시청자들도 그녀의 창의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었죠.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이 단순히 예쁘게 웃으며 상품을 파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를 다루는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딱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드려요. 이 서비스도 저희 팀이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여성 진행자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서비스 기획자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가진 상품 기획 능력과 트렌드 분석 실력이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일본에서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켄지나 다나카 부장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능력을 온전히 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아카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카리, 정말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뭔가 다를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다른데? 여기서는 내가 나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조사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나카 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여기서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첫날, 저는 바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퇴사 사유란에 적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진짜 이유는 쓸 수 없었죠. 이 낡은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 꿈을 찾아가겠다고는 말이에요. 다나카 부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뭐, 사직서라고? 부장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지만 놀란 것보다는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설마 거기서 일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네, 그렇습니다. 제 대답에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히나타, 정신 차려. 내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고작 홈쇼핑 쇼호스트가 외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켄지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러게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요? 차라리 여기서 우리 뒤나 잘 받쳐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뒤나 잘 받쳐주는 게. 그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저를 그런 존재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다나카 부장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해보고 싶으면 해봐. 어차피 몇 달 안에 꼬리 말고 돌아올 텐데.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김포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김민준 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마케터였어요. 히나타 씨,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민준 씨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많이 도와주세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민준 씨가 격려해줬어요.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면 금방 적응하실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 학원, 오후에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조사, 밤에는 상품 기획 공부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히나타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세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어서요. 제 아이디어로 상품을 기획하고 직접 판매해보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진 꿈이네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반응이었죠. 여성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라는 말부터 나왔는데 여기서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민준 씨와 함께 시장 조사를 할 때도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보세요.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어서 대박이 났어요. 정말요? 일본에서는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남들과 다른 걸 추구해요. 개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구상했던 기능성 베개 세트를 한국 시장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민준 씨, 맞춤형 수면 솔루션은 어떨까요? 개인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베개를 제공하는 거예요.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수면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고작 베개라고 무시당했던 아이디어가 여기서는 혁신적인 콘셉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밤마다 작은 원룸에서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 시장의 특성을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친환경 다회용 생활용품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 일회용 컵 대신 접이식 실리콘 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분명 통할 거예요. 민준 씨도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날마다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도 버벅거렸는데 2달 후에는 복잡한 상품 설명도 할 수 있게 됐죠. 히나타 씨 정말 빨리 느시네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어 선생님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이제 슬슬 실전에 뛰어들어 보는 게 어때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보시죠. 드디어 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본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다나카 부장이 보낸 거였죠. 언제 돌아올 거야? 한국에서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어요, 부장님.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제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히나타입니다. 드디어 제 라이브 커머스 채널 첫 방송이 시작됐어요.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비건 화장품 세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선정한 제품들이에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고작 10명도 안 됐어요. 댓글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동물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고 모든 성분이 식물성이에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일본에서 쌓아온 상품 지식과 설명 실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서툴긴 했지만 진정성은 전달됐나 봅니다. 일본 분이세요?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 왔지만 한국을 정말 사랑해요. 우와,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점점 시청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명, 100명, 200명. 저는 일본에서 홈쇼핑 호스트로 일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더 자유롭게 제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들만 소개하고 싶어요. 제 진심이 통했나 봐요. 댓글창에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해요. 화이팅. 정말 성실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가 시작됐어요. 하나 주문할게요. 저도 민감성 피부인데 써보고 싶어요. 2시간 방송이 끝났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완판까지는 아니었지만 첫 방송치고는 정말 성공적이었죠. 민준 씨가 축하해줬어요. 첫 방송이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히나타 씨만의 섬세한 설명이 시청자들한테 어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상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셀프 네일 아트 키트였어요. 여러분, 네일숍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예쁜 네일 아트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직접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제 손톱에 젤을 발라가며 단계별로 설명했죠. 자,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고. 이 컬러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 컬러예요. 시청자 수가 처음보다 훨씬 많았어요. 500명, 800명, 1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언니, 불기구려 안 되나요?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방송을 진행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실패해도 지워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 순간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재고가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 벌써 100개가 나갔네요. 정말 감사해요. 방송 마지막 30분, 드디어 완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완판됐어요. 댓글창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대박, 다음에는 뭐 가져올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채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구독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죠. 세 번째 방송에서는 반려동물용 스마트 장난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이 혼자 있을 때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똑똑한 장난감이에요. 이번에는 실제로 강아지 모델까지 스튜디오에 데려와서 시연했어요. 귀여운 강아지가 장난감과 놀이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열광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우리 멍멍이도 저런 거 필요해. 이 방송도 완판됐어요. 그것도 1시간 만에요. 그 무렵 한국 언론에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출신 라이브 커머스 스타 히나타, 한국 시장 강타. 섬세한 상품 설명과 진정성으로 무장한 신인 쇼호스트, 기사 제목들을 보며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이런 주목을 받는 게 맞나 싶었죠. 업계 관계자들도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히나타 씨, 저희 플랫폼에서 단독 방송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상품 기획부터 함께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히나타 씨,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나카 부장이라는 분이 연락했어요. 협업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연락해 왔다고요? 분명히 히나타 씨의 성공을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절 찾아온다는 건 제가 정말 성공했다는 증거겠죠. 일단 들어보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절 무시했던 만큼 저도 제대로 보여드릴 때가 온 거예요. 제 진짜 실력을 말이에요. 다나카 부장의 연락을 받고 며칠 후 정말로 일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톤이 아니라 뭔가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려는 어조였죠. 히나타, 한국에서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 축하해. 가식적인 칭찬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 비웃으며 실패할 거라고 단정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부장은 한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저와의 협업을 은근히 제안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명목으로 제 성공 노하우를 빼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협업이라니. 제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죠. 며칠 후 더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을 배신하고 한국으로 떠난 쇼호스트, 능력도 없으면서 운만 좋았던 여자 같은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다나카 부장이나 켄지 쪽에서 퍼뜨린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에서도 일부 악성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방송 채팅창에 일본어로 된 비난 글들이 올라왔죠. 일본 방송계에서 실패한 사람이 여기 와서 설친다. 진짜 실력이 있었다면 일본에서 성공했을 것. 이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히나타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 한국에서의 성공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공격을 받으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저를 보호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악성 댓글에 맞서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히나타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이 진짜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니.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 제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방송을 만들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일본에서 켄지에게 빼앗겼던 기능성 베개 세트 아이디어를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이기로 했어요. 한국의 최신 수면 과학 기술과 제 기획력을 결합해서 프리미엄 수면 솔루션 베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였죠. 이 제품에는 단순히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 수면 분석 서비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베개 높이와 경도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고작 베개라고 무시받았던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토탈 솔루션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민준 씨도 제 아이디어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수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기획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 구독 서비스였어요. 매달 개인의 취향과 체형에 맞는 옷을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였죠.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다나카 부장과 켄지가 제 성공을 질투하고 방해하려 한다면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더 큰 성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특별 라이브 쇼를 제안해온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제 무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일 특별 라이브 쇼 제안을 받고 나서 저는 이것이 운명적인 기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을 때 그들의 기대가 느껴졌어요. 일본 출신이면서 한국에서 성공한 독특한 케이스로서 양국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무대야말로 과거 저를 억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예상했던 방해 공작들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과거를 왜곡한 글들이 더욱 악랄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력 없는 여자가 한국에서 운만 좋았다. 곧 실체가 드러날 것 같은 헤드라인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본에서 했던 방송 실수들을 과장해서 올린 영상까지 나타났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언론 일부에서도 저에 대한 의혹성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제 과거 경력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일본에서의 평판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들이었습니다. 일본 홈쇼핑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민준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히나타 씨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배우가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다나카 부장과 켄지가 제 성공을 시기해서 벌이는 짓이 분명했죠. 하지만 이런 공격들이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건 제 성공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저는 더욱 철저하게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과거 일본에서 빼앗겼던 기능성 베개 아이디어를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킨 프리미엄 수면 솔루션 베개를 메인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한국의 첨단 수면 과학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어요. 개인별 수면 패턴 분석, 맞춤형 경도 조절, 온도 조절 기능까지 포함된 혁신적인 베개였죠. 일본에서 고작 베개라고 무시받았던 그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수면, 산업의 혁신으로 재탄생한 거였습니다. 의류 구독 서비스도 함께 준비했어요. K-패션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체형을 완벽하게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한국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악성 댓글과 의혹성 기사들에 맞서서 저를 적극 옹호해주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히나타님의 진짜 실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 평가받아야 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방송 일주일 전 일본에서 다나카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협박조였죠. 히나타, 너무 나가지 마. 일본을 적으로 돌리면 좋을 게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저를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나온다는 건 제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부장님, 곧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스크립트, 상품 설명, 시연 장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이 방송은 단순한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저를 억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당당한 선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였어요.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이 무대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다나카 부장도, 켄지도,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무대에서 말이에요.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일 동시 생방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 첨단 카메라 장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방송 시작 10분 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드디어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무대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 시청자 여러분, 저는 히나타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 댓글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청자 수도 처음부터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2만 명, 일본 1만 5천 명, 총 3만 5천 명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양쪽 시청자들과 소통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일본 시청자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악성 댓글들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소개를 시작할 때였어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 수면 솔루션 베개였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일본에서 기획했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단순한 베개가 아니라 개인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잠자리를 제공하는 제품이었죠.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분명 일본에서도 이 방송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혁신적이지 않다고, 시장성이 없다고 여겨졌죠.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완전한 수면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베개의 혁신적인 기능들이 하나씩 소개됐어요. 스마트폰 연동 수면 분석, 개인 맞춤형 경도 조절,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일본에서 무시받았던 그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품으로 탄생한 거였죠. 환경이 바뀌면 같은 아이디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 순간 댓글창에 눈에 띄는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에요. 일본에서 왜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한국이 여성 아이디어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주문도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만 1시간 만에 3,000개, 일본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쏟아졌어요. 이어서 의류 구독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K-패션의 혁신을 보여드릴게요. 개인의 취향과 체형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매달 맞춤형 의류를 큐레이션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일본 시청자들이 K-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 2시간째 시청자 수는 8만 명을 넘어섰어요.
실시간 트렌드에도 제 이름이 올라갔죠. 그때 댓글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시청자 중에 저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이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나타 씨 정말 실력 있었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여성 직원들 아이디어 자주 가로채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저에 대한 응원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방송 마지막 30분,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전체 판매량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베개 8,000개, 의류 구독 서비스 5,000명. 총 매출이 한국 방송사 라이브 커머스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한 거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다나카 부장도, 켄지도, 그리고 과거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한국에서 이루어낸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고 며칠 후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제 성공을 대서특필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역사를 새로 쓴 일본 여성, 꿈을 포기하지 않은 도전자의 감동 스토리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더 놀라운 건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일본 사회의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로 확산된 거예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남성 동료에게 돌아간 경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히나타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았거든요. 한편 다나카 부장과 켄지의 근황도 들려왔어요. 제 성공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들의 과거 행적들도 재조명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여성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다나카 부장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켄지 역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회사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에서 저에게 출연 제안을 해온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일본 시청자들에게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진정 속한 곳은 여기 한국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히나타 드림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재단은 꿈을 가진 여성들에게 창업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지원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여성들이 지원했습니다. 요리 전문가를 꿈꾸는 20대 여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30대 주부, 패션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까지 다양한 꿈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반려동물 건강식품을 개발하려는 수의사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히나타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프리미엄 수면 솔루션 베개는 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수출하게 됐고, 의류 구독 서비스는 일본에서도 정식 런칭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 채널을 통해 다른 여성 창업가들의 제품도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준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네요. 정말 그랬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에서 억압받는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라이브 커머스계의 대표 인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히나타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민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제가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시작됐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제 첫 자서전 출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목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다나카 부장도
켄지도 그들 모두 제 인생에서 그저 지나간 한 페이지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가능성, 저를 믿어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더 큰 꿈들. 이것들이 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꿔야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나타처럼 용기 있는 도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가장 성장시켰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